대구 수성을 보선 윤상현이 지금 공천위원장인데 내가 알기로는 윤상현 의원이 유영아를 무지하게 싫어할 겁니다. 윤상현뿐이 아니라 서청원 등등 이른바 구친박계가 이 유영아를 이를 갈지 아무것도 아닌 불황자가 박 대통령 딱 끼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난을 쳤어요. 윤상현 플러스 하나 전체가 이를 갈기 때문에 대구 수성을에 지금 이게 전략공천밖에 할 수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영아는 박 대통령 움직이고 윤석열한테 딜 쳐가지고 지금 전략공천을 원하는데 일단 이게 상당히 제동이 걸린 게 윤상현 존재예요. 그럼 지금 이 전략공천 했을 때 누가 지금 유력하냐? 첫 번째 윤석열 쪽에서는 이인선 위원장. 사실 이인선 위원장은 이른바 박바인데 박바치고 대구에서 뭐 다 넘어갔으니까 윤석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홍준표하고 부딪혀가지고 어차피 홍준표가 이제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인선이 이 수성을의 위원장으로 나갔다가 이인선이 졌는데 그걸 갖고 이인선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게 홍준표는 대권 주자니까 대권 주자를 황교안이가 날리려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홍준표가 대구에 들어와서 졌기 때문에 이인선 위원장이 홍준표한테 졌다 해서 그걸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난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18개월 동안 수성구를 지켜오다가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다. 그래서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가 있나? 윤석열이가 이미 그때 당권을 다 쥐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대구 쪽 언론이거든요. 영남일보니까. 지금 대구 쪽 언론은 이 이인선을 윤석열 라인으로 보고 전략공천 들어가면 이 윤석열 라인의 이인선이냐? 아니 윤상현은 또 이제 수성글에 대해서 현역 홍준표가 지금 배지를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홍준표 의중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 윤상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공천 그 회의 때. 그러면 홍준표 쪽에서는 홍준표의 지역구 사무실 물려받은 정순천 전 위원장. 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순천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를 지지한 사공정구 교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한마디로 윤석열이 라인이냐 홍준표 라인이냐 이 전략공천 들어가는데 여기에 유용하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유용한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내가 알고 있는 윤상현으로 봤을 때 자기가 미치지 않고는 윤상현이 유영아를 전략공천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아무런 본인이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은 윤상현 전략공천 들어가가지고 박 대통령의 그 측근 그것도 국민들에게 호감형 측근도 아닌 최악의 비호감 강용석과 더불어 국민적으로 왕따 수준의 비호감적인 인물을 윤상현이가 찍었다가 자기가 왜 타격을 받냐고 윤상현이 그걸 찍었다가 그렇다고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친박계라든지 뭐 보수에서 유영아를 좋아해? 윤상현이 뭐 욕 먹으려고 각오하지 않고는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영아가 저기 전략공천 되려면은 박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때려줘야 돼요. 근데 유영아 본인 말로도 뭐 제가 본인 말로만 들어도 뭐 제가 볼 땐 그냥 뭐 나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수준 같은데 현재로서는 유영아는 전략공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출마를 안 하는 수 있겠죠. 여기서 출마했다가 또 전략공천 못 되면 또 얼마나 그게 또 근데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도 비례대표를 2번 냈다가 2번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맞아. 유영아가 군포에서 3번 떨어지고 서울 송파에서 떨어지고 4번 떨어졌는데 그 대구시장에서 5번 떨어졌잖아요. 비례대표 2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7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또 8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쿠폰 10개 채운다 그러는데 이번에 떨어지면은 2번만 더 떨어지면은 10개 채워져요. 아마 신기록일 겁니다. 신기록 아마. 아니 선거의 여왕의 그 최측근이란 인간이 최다 연속 낙선 기록을 세워. 그리고 유영아가 군포에 출마했을 때 박 대통령이 얼마나 지원해줬는데 웬만하면 그 당시 수도권에서 대통령이 지원하면 다 당선되는데 그것도 떨어지는 거 아니.
그리고 조원진 우공당 떨거지들이 지금 또 이제 유영아를 지지하니 많이 그러는데, 아니 지지하지 마. 니네들하고 박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박 대통령의 측근이 나왔다고 니네들이 왜 거기서 기어다니냐? 니네 공당이라며, 후원금을 제일 많이 처먹은 공당이라며, 그러면은 대구 보궐에 내야지. 조원진이가 대구의 국회의원 출신인데 대구 보궐에 니네 떨거지 한 명 내놔야지. 왜 유영아를 또 뒤에 줄 서냐고. 그렇다고 박 대통령이 챙겨주지도 않는데. 내가 확인하니까 윤상현하고 서청원 의원하고 박 대통령 만나러 갔더만 병원에. 조원진만 안 만나잖아 지금. 박 대통령이 조원진만 안 만나주잖아. 그게 뭘 의미하겠어. 이미 조원진이가 박 대통령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는 철저한 사람이죠. 자기 배신한 사람은 다시는 안 봐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미 그렇게 결론 났는데 지금 조원진이하고 그쪽에 있는 스피커들이 당원들을 속이는 거지. 유영아가 떨어지면 우리 부를 거다? 이미 조원진이가 박 대통령 뒤통수 날렸다니까. 그래서 우공당 떨거지들은 선거를 내기 바라고, 이 우공당 조원진 부역자들이 박 대통령이 윤석열이 이제 그 취임식에 가서 거기에 문재인이도 오니까,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박 대통령이 가서 문재인과도 웃으면서 인사할 거고 윤석열과도 웃으면서 인사할 거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부들부들 떨고 5년 동안 우리는 한겨울과 한여름에도 탄핵 미워 싸웠는데 박 대통령은 탄핵의 주범리가 히덕거린다. 또 이딴 얘기들을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공당에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그 우공당 등등 태극기 불황자들, 월 수입 50만 원도 안 되는 불황자들이 월 수입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가지고 부자 만들어줬으면 그거 처먹고 만족을 해야지. 지금 니네들이 박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 나와서 윤석열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또 탄핵무효 집회하고 또 돈 걷고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박 대통령이 너희들 방식의 그 돈벌이 하는 집회 유형의 투쟁을 안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이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자기 정치력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내 눈에는 그 방식의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원진이나 태극기 파리들 방식으로 안 하는 거지. 니네들이 밥 먹여주는 방식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와서 우공당 떨거지들이 이제 와가지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 다 밝혔다니까. 내가 다 밝혔으니까 요거 이제 지금 최성원 원장하고 조율 중인데 이거 언제 터뜨릴까 문제를. 아무리 늦어도 6월 안에 터뜨리죠. 우리가 터뜨렸을 때 방해나 하지 말라고. 방해나. 5년 동안 400억 걷어가지고 조원진 우상화 집회나 했지 탄핵 진실대에서 니네가 무슨 관심 가졌냐. 5년간 감옥 왔다 갔다 하면서 탄핵의 진실 밝힌 쪽이 미디어 치니까 우리가 알아서 터뜨릴 거니까 끼어들지도 말고 방해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제가 이 박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까 불만 얘기한 건 뭐냐? 유영아하고 강용석이가 개판을 쳐놔가지고 최서원까지도 건드려놔가지고 지금 제가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 김한수한테 뭘 처먹었는지 김한수 비우고 다니고 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강용석과 유영아한테. 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나중에 저한테 어떠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박 대통령이 나는 탄핵 무효다. 윤석열 떨어지기자 이렇게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 책 읽고 지르면 돼요. 사실은. 이거 지르면요. 솔직히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꼼짝도 못해요. 제가 지금 책에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자료 가지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대통령 드리면요. 박 대통령이 대구 사저에서 태블릿 조작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했다. 해가지고 쳤을 때 걔네 두 놈 꼼짝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내일이라도. 근데 내가 그걸 원치 않는 게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우공당 태극기 떨거지를 또 사저에 몰려들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집회하고 그 꼴 벌어질까봐 내가 원하진 않아요 그걸. 내 스케줄은 뭐냐? 최대한 조작을 더 많이 잡고
이 좌익 쪽과 윤석열의 대립각이 점점 커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터뜨렸을 때 기본적으로 좌익이 그 진실을 방해하지 않는 수준까지 갔을 때, 좌익 입장에서 야 태블릿 조작 윤석열 한동훈 오케이 이런 정도 됐을 때 제가 터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밀고 갔을 때는 이제 요 태극기 떨거지를 다 죽어나가면 그때 박 대통령이, 제가 좌익까지 평정해 놨을 때 박 대통령이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움직이면 저 태극기들 때문에 안 돼, 일이. 그 좌익이 안 붙어줘, 그러면. 조원진 떨거지들이 북치고 장구 치고 있으면요, 좌익 애들이 안 붙어준다니까. 자, 윤석열 국민투표 보완해야 당선인 꽤 보고 안 해. 지금 이 국민투표 얘기 나온 지가 3일 안 됐나? 아직까지 보고 안 했대, 장전이는. 그건 지금 국민투표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지금 이거 보고도 안 받았다는 얘기. 이거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뭐 하자는 얘기야. 다 쇼지, 다 쇼. 이거. 윤석열이는 쫄 보여가지고 국민투표 할 생각도 없는데 요것들이 오가지고 장난치고 있을 뿐이고, 오늘 그 천공인가 뭔가 그 도사 그 귀신에게 뭐 떡 팔았다는 인간, 청와대에 귀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청와대 개방을 해도, 윤석열이가 청와대 개방을 해도 귀신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마라. 윤석열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청와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드러났죠. 청와대 귀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윤석열이 지금. 자, 이런 상태에서 국민투표를 밀어붙이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놔둬도 야당에서 청와대 건 가지고 국민투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냥 싹쓸이에요, 싹쓸이에. 검수한박 그거 내주고더라도 청와대 한 방으로 윤석열 죽여요. 그러니까 나는 장제원이가 윤석열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봐요. 아니 윤석열이가 무서워서 국민투표 보고도 안 받고 있는데 계속 이 얘기만 해. 계속 이 얘기만. 자, 미디어치 홈페이지로.